행정실장인 내가 연초부터 밤잠을 설치는 이유, 바로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영장 업무는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해당 업무를 맡은 행정실장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남짓밖에 안 된다던데. 수영장 업무 매뉴얼과 관련 법령도 공부하고 전임자와 다른 학교의 수영장 근무 행정실장, 교육청 담당자의 도움도 받을 생각이지만 여전히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 설치는 수영장 운영학교 행정실장을 위한 업무 팁 대방출. 지금 시작합니다. 수영장 시설 관리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애매한 보수 범위와 공조실의 결로 현상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센터 변기가 막혔다고 시설 주무관에게 연락이 올 경우 학교는 어디까지 고쳐줘야 할지 애매합니다. 업체 요구사항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학교가 보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칙적으로 보일러, 배관 등 기관 설비의 신설 교체는 학교가 부담하되 전등, 샤워기, 수도꼭지, 냉난방기, 수리부품 교체 등의 소모품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또한 지하 수영장, 1층 체육관, 2층 공조실 구조일 경우 겨울철 공조실의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공조실 천장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수영장과 공조실에 환풍기 설치로 환기를 철저히 하고 건물 내외부 온도차를 줄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시설의 사용료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먼저 면적, 재산 평가액, 사용료율 등을 계산하여 사용료의 예정 가격을 산정합니다. 예정 가격 이상으로 낙찰 금액이 정해지면 첫 번째 연도, 즉 1차 연도 사용료가 정해지는데요. 2차 연도 사용료는 공시지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1차 연도 사용료의 10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료는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조례상 금액에 따라 3회, 6회, 12회 및 법령상 연 12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납이자 산정을 위한 이자율은 매월 15일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금리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주의! 사용료와 공공요금이 미납되면 허수로 책정된 예산을 추경을 통해 최종 삭감 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징수 전 허수로 잡힌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사용료 미납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시설적립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적립계획을 심의받고 결산 시 적립보고를 합니다. 또한 회계 종료 전 학교 회계에서 세외로 이관하여 별도 예금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대규모 시설 보수 등을 위해 시설 적립금을 써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을 심의받고 세외계좌에서 학교 회계로 이관하여 집행합니다. 잔액은 다시 세외 별도 예금으로 관리합니다. 수영장 민원은 전대행위, 수질관리, 안전관리, 직원 불친절, 환불 처리 등으로 나뉩니다. 해당 민원 발생 시 업체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데요. 이 중 전대행위는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경고장 발송과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노후한 여과기를 교체하고 바닥 미끄럼 방지용으로 논슬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는 어떤 조건에서 갱신이 가능할까요?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료 미납, 운영상 등의 문제가 없는 업체라면 기존 사용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가능합니다. 사용허가의 준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정가격 산정기간, 최소 9일의 온비드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종료일 4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
또한 공고문 작성 시에는 표준 예시안을 참고하여 사용 허가 기간, 예정 가격, 낙찰 예정자 제출 서류, 사용 허가 취소 사유 등 중요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합니다. 입찰 시 낙찰자 지정 독촉, 사용 허가 아닌 관리 위탁 요청 등 발생 가능한 민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료 미납 시 연체료는 1일마다 부과됩니다. 1차 독촉 고지일에서 3차 독촉 고지 납부기한까지 1회당 15일 이내 3회 이상 3개월 이내 독촉하며 재산조회 실시 결과 압류재산이 없을 경우 1년에 1회 이상 독촉 고지하고 사용허가 취소를 검토합니다. 금액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인 주소가 확실할 때는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산조회, 압류, 공매 및 청산 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사용료와 달리 공공요금에는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다. 사용료 미납 시 사용료와 연체료를 합한 금액을 3회 독촉하고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냅니다. 보험 사고가 있은 날, 즉 사용료 납부기한 이후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므로 기한 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권은 원칙상 업체와 회원 간 사적인 계약 관계로 학교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학교 이름이 들어간 스포츠센터를 믿고 운동을 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학교가 환불에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회원권 환불 관련 이행 보증증권이 있다면 학교가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회원권 환불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환불금액 불일치 등의 문제로 업체 협조 없이 학교가 이를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최신 수영장 업무 매뉴얼에는 회원권 환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지점이 존재하기에 회원권 환불 관련 내용이 이행보증증권 보장 내역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업체에게 회원권 환불 의무가 있음을 업체와 회원 양측에 안내하기 위해 사용허가 6개월 전부터는 월 단위로만 회원권 계약을 하도록 안내하며 사용허가 만료 전 업체로부터 반드시 환불을 받도록 수영장 내외부에 게시하고 학교 홈페이지도 탑재하여 수영장 이용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용허가 취소 사유는 전대행위, 2, 3회 이상 사용료 미납,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등이 있습니다. 현황조사를 통해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확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허가 취소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허가 취소는 업체의 영업이익 손해배상 청구 등이 뒤따를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과정을 볼까요? 우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일단 사용허가를 유지하고 갱신만 하지 않을 것인지 유지와 갱신 모두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과 교육청 자문, 학운위 심의, 청문을 거쳐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합니다. 사용허가 취소 또는 만료 시 업체는 헬스기구, 시스템 에어컨, 락커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퇴거하지 않고 불법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를 위해 학교는 사용허가 취소일자 전에 사용허가 업체를 대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요. 학교는 해당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 여부를 판단하고 업체 소유 시 사용허가 만료일자 또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적당한 일자를 기한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불이행하는 경우 교육청에 변상금 부과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1,300여 개 학교 중 수영장 보유 학교는 50여 개로 약 4%의 확률로 여러분은 수영장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와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와 밀려드는 회원권 환불 요청 등 수영장 학교의 어려움을 익히 들어서 걱정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업체가 납부에 성실하거나 아직 업체 변경 시기가 아닌 일상적인 수영장 관리 업무부터 사용료 미납에 따른 독촉,
신규 사용 허가, 회원권 환불, 사용 허가 취소까지 수영장 업무의 모든 것에 대해 대략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용 허가 입찰, 운영업체 변경 시 주의점, 사용 허가 취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영장 운영학교 신규 행정실장 여러분의 막막한 감정들이 조금은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